이 책에서 155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Yes, sir. Okay, so on page 155, you will see a passage that looks like this. It's called the Soviet. 어? 여기도 꺼주세요. 싫은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요. 아, 좀만 있으면 보여. 좀만 있으면. Patience. 기다려. 조정 점점 점점. 집안인데. 점점 보이기 시작하죠? 조금씩 빛이 올라. Slowly but steadily. Slowly but surely. 됐나요? 됐습니다.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Okay. So let's get started. All right. So today's topic is the Soviet classical architecture. What country is Soviet? What is that called in Korean? 소련. Soviet, exactly right. So this is the Soviet Union. Does it exist now? It's gone, right? Yes, it's gone. Now it's Russia, right? Though they have similar principles, they are different. 그 소비엣은 얘들아 어떠한 그 뭐야 political system을 갖고 있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그거랑 더 비슷하죠. 그 나치. 그게 사회주의. 비슷하다고? 다르죠. 파시즘하고 커뮤니즘 되게 다릅니다. 그러면 전쟁은 안 했겠지 그 둘이. 그렇죠. 네.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Animal Farm. 그게 뭐의 바탕입니까? 커뮤니즘. 소련의 바탕입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는 정치적인 내용이 조금 언급이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지금 여기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니? 건축, 그렇죠. 소련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So, amidst the Moscow landscape of dull, seemingly endless apartment complexes and modern glass and steel structures, there are 7 tall, impressive buildings that rise against the skyline. 얘들아, 여기서 dull, seemingly endless 이러잖아. dull 그러면 얘들아 지루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seemingly endless 그러면 끝없는 이라는 뜻이야. 보이기에는 끝없는 뭐가 있대? Apartment complexes and modern glass and steel structures. 얘들아 그러면 이러한 건물들은 이러한 구조들은 되게 지루한 건물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냥 철로 만들어진 그냥 끝도 없는 그냥 아파트만 쭉쭉쭉 있는 거 사이에 그 중에 amidst라니까 뭐뭐 중에 거거든 이거. 그 중에 뭐가 있대? 이렇게 7개의 높은 impressive 대단한 건물들이 있대. 오케이? skyline 위에 skyline 딱 그 하늘 딱 이렇게 딱 등지면서 있는 이런 7개의 건물이 바로 Seven Sisters라고 불려진대.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주세요. Seven Sisters? 그래? 이거 지도가 아니죠? Seven Sisters. Seven Sisters. 이제 없나? 있네. 이런 느낌으로 있대요. 오케이? 멋있게 생기게 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얘들아 뭐냐? 바로 궁극적인 예시래. 소련 아키텍처래. ultimate라 그러면 궁극적인이란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얘들아 끝판왕이라는 거야. 그냥 예시의 끝판왕. 그 정도로 중요한 structure이라는 거고 이 시기에 this period which lasted from 1930s to 1950s witnessed the building of numerous great works of Soviet architecture including many exquisite subway stations. 자, 이 당시 이 20년 동안에 얘들아 되게 많은 numerous라 그러면 많은 이 엄청난 작품들이 소련 그 건축물의 엄청난 작품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얘들아 여기서 exquisite subway station도 있었대. subway station 뭐야? 지하철. 그렇지, 지하철. 이 지하철역들도 얘들아 되게 exquisite하게 지었다라는 거 얘들아 되게 웅장하게, 그쵸, 정교하게, 그쵸, 되게
엘레겐트하게 지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거야. So the grand style of Soviet classical architecture was due in part to the vision of the Soviet leader Joseph Stalin. 이 사람 이름 또 나왔죠? 그렇죠? 이 사람 이름 빼놓고 소련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아, 소비엣의 클래시컬 아키텍처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었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긍정적인 건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될 거지만, 근데 어쨌든 이 사람 때문에 있긴 해. 근데 이 사람 죽고 났을 때, 얘들아, when he died, 그 사람 죽었을 때, his dreams went with him. 이게 무슨 말일까? 날라갔다. 그치, 그와 함께 사라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소련 그 건축물의 꿈도 같이 죽었다 이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what followed during the Khrushchev and Brezhnev, 몰라, 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러시아 이름들이죠. K and B라고 부를게. 즉 K and B의 에러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조셉 스탈린 죽고 나서 얘들아, 이 K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시대가 열렸겠죠. 이 사람들이 되게, 이 사람들의 시대에서는 얘들아 어떠한 건물들을 많이 지었대? 생기 없는, 그쵸? 칙칙한, 생기 없는, drab means boring. Okay? 칙칙하고 무던하고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거. lifeless는 생기 없는 이죠. 그쵸? 이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조셉 스탈린이 지었던 건물들과 많이 다른 건물들을 지었대. 그쵸?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stark contrast라고 그러지. 그쵸? 그러니까 상당히 대조된다 이거야. 그쵸? 상당히 대조된대. to the ones constructed in time before them. 그러니까 그들 전에 지어졌던 건물들과 상당히 대조가 됐다 이거죠. 그쵸? 근데 얘들아, 나중에 우리 또 보게 될 거지만 이 K하고 B, 이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잡았을 때 이런 건물들을 지었던 이유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단지 나는 뭐 조셉 스탈린이 했던 건물들을 짓기 싫어 이런 느낌이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될 거지만. 자, 보자. So while the Soviet Union was founded in the early 1920s, 이 소비에트 유니언이 언제 설립이 되었다라는 문구지 이거. was founded. Okay. 그러니까 1920년대 초반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반면에 what is considered to be Soviet classical architecture, 이 소련 클래시컬 건축물들은 언제까지 안 나왔다? 1930년대. 그러니까 얘들아, 소련이 설립이 되자마자 이런 건축물들이 지어진 건 아니란 얘기야. 그쵸? 한 10년 정도는 지나고 나서야 지어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 전에는 얘들아, 러시아의 이 건축물들은 다 뭐의 집합이었대? convergence. 뭐의 집합이었대? 아시아랑 유럽풍이랑 둘 다 섞인 거. 그렇지. 아시아랑 유럽의 느낌을 섞은 그 집합을 한 그런 느낌이었대. But during the Soviet classical period, European influences, particularly neoclassicism, neoclassicism은 얘들아 스타일의 이름이야, 얘들아 그냥 종류야. Okay? 그래서 이 소비에트 클래시컬 피리어드는 유럽 영향력, 특히 니오클래시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훨씬 더 두드러졌다. pronounced는 두드러지다. 가 되겠죠. 근데 지금 become 지금 수동태로 썼잖아. become pronounced 두드러졌다 되겠죠. 그래서 some Soviet architects were influenced by contemporary styles such as Art Deco and Constructivism. 자, contemporary라 그러면 그 시대에란 뜻이거든 이거 얘들아.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okay?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대의 스타일들, 예를 들어서 Art Deco라든지 Constructivism 그런 스타일들의 영향을 받긴 했어. 그치만 diverging from the norm was not encouraged during the Stalin era. 이게 무슨 말일까? 스탈린 시대에는 뭐가 격려되지 않았대. diverging이 무슨 말이야? 다양해지는. diverging means 떨어지는. 그쵸? 떨어져 나가는 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norm은 뭘까? 기준. 그쵸? 그래서 평범한 이 기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격려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른 스타일들, Art Deco나 Constructivism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그 소련 건축가들이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안 했겠지. 영향을 받았는데도 안 썼겠지. 왜? 격려되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 당시에 썼던 거, 원래 썼던 거를 하는 게 낫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격려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so there were few buildings with these styles constructed. 그러니까 이러한 Art Deco나 Constructivism이라는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들은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겠지. 이해되니 이건? 실은 in fact, Stalin was so influential in the period during which he led the Soviet Union. 자, 얘들아 이거 긴 문구인데 쏘다 문구거든. 쏘다 문구가 어떤 뜻이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지. 그러면 지금 스탈린이 너무 어땠대? 영향력. 그렇지. influential. 영향력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가 이 소련을 이끌었던 시기 당시에 너무 영향력이 있어서 many of the building plans required his seal of approval.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그냥 그렇지. 허가. 그냥 승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허가 도장 같은 게 필요했다는 거야. 너무 영향이 있다 보니까 얘들아 빌딩이 계획이 될 때 어떤 건축물이 이제 계획이 될 때 그의 승인, 허가가 필요했다. 그쵸? 그들이 carry out 하기 전에 얘들아 carry out은 실행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됐다는 얘기겠죠. Okay. So during the pre-war period that ended in 1939, the major project in Moscow, the Soviet Union's capital, was the construction of its subway system. 자, pre-war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전쟁? 전쟁 전에. 그렇죠. 이 전쟁 전 시기가 언제 끝났대? 1939년. 그럼 얘들아 저기 무슨 말이야? 1939년에 전쟁이? 끝났어. No. 전쟁 전 시기가 1939년에 끝났으면 1939년에 전쟁이 이런. 시작이 된 거지. 그치? 저게 무슨 전쟁입니까? 예? 저기 그렇지. 세계 2차 대전이 얘들아 1939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끝났는지 아니? 45. 오! 어떻게 알았어? 배웠나? 태풍님 빌릴 때도. 대단한데? 이거 잘 모르는데 중1 정도 애들이면? 맞아. 1939년에 시작돼서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한국도 이제 그때 광복절 일어나고 그다음에 5년 후에 한국은 이제 전쟁을 또 하죠.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고 한국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3년 후에. 그죠? 1953년에 끝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얘들아. 그쵸? 특히 너희들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은 알아야지.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1939년에 전쟁 시기가 끝나기 전 동안에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뭐였어? 지하철. 지하철도 짓는 거야. 그래서 끝났을 때, when finished, it became one of the greatest architectural feats. feats는 얘들아 그냥 일이야. 업적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끝났을 때 이게 건축적으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였대. 그 정도로 대단하게 잘 만들었다는 건데 선생님이 얘들아 그 모스크바를 실제로 한번 가봤거든 얘들아. 모스크바를 이건 이 전쟁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에 갔거든. 진짜 근데 예쁘긴 해요. 예, 근데 되게 오래된 느낌은 있어. 근데 그래도 예뻐요. 근데 어쨌든 construction started in the early 1930s and the first line was finished and promptly opened in 1935. 이게 얘들아 봐봐. 이 진짜 오래전이야. 1930년 되면 얘들아 진짜 오래전이야. 오케이? 비교적으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오래전이 아닐 수 있지만 건축적으로 빨리빨리 지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야. 근데 봐봐. 소련은 1930년대 초기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몇 년 만에 끝냈니? 5년. 그래. 길어봐야 5년이야. 아마 4년? 어떻게 보면 3년일 수도 있어. 왜냐면 early 1930s라고 하면 초기잖아. 그럼 1931년이 될 수도 있고 3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길어봤자 5년 안에 이 first line, 이 라인은 뭘 얘기하는 걸까? 지하철 노선. 그쵸, 노선을 얘기하는 거지. 이 노선이 끝났대. 엄청 빨리 지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이 각각 그 노선의 각각 그 역 있지. 스테이션마다 디자인을 어떻게 했대? lavishly. 오케이? 그리고 unique from other station. 각 스테이션마다 디자인이 다 달랐다라는 거야. 그쵸? 유니크했다라는 거는. 오케이? 그래 얘들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얼마만큼 장식이 됐는지야. How ornate 장식된이거든. 이게 얼마만큼 장식이 되어졌냐면 얘들아 막 fresco, marble sculptures, massive 샹들리에까지 있었대. 샹들리에. 그러니까 샹들리에가 지하철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샹들리어. 오. 샹들리에 위에 유리 같은. 유리같이 만들어진 유리로 만들어진 그
그 빛 있잖아. 샹들리에를 샹들리에로밖에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느낌 있는데. 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걸 뭐라 그래? 그 조명 있잖아. 조명인데 그 유리로 만들어진 조명. 그래서 근데 그게 얘들아 지하철에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치 진정한 플렉스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얘들아 ornaments는 장식품이야. adorned는 이렇게 장식을 하다고. 그래서 장식품들이 다른 스테이션들을 장식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식을 했다 이거고. Making the entire system one of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제 뭐가 시작이 돼? 세계 2차 전쟁이 시작이 돼. 그러면 얘들아 새로운 노선을 짓는 게 쉬울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 느려졌대지. 근데 얘들아 멈췄디? 아니야. 멈추지 않았대. 그러니까 더 천천히 짓긴 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대.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전쟁이 the war caused disruptions in the completing of other projects as maximum effort was focused on defeating the Germans.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이제 프로젝트를 끝내는 거는 방해가 많이 됐다 이거. disruption은 방해지. 이렇게. 왜 방해됐어? 왜냐면 지금 독일을 무찔리는 게 가장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 아니야, 그치? 전쟁에서 지면 말짱 꽝인데. 그리고 실제로 얘들아 그 독일이랑 러시아랑 그 전쟁을 처음부터는 하진 않았거든. 아니? 원래는 동맹이었거든. 원래는 그러니까 독일이 깬 거 아니에요? 독일이 원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독일은 이제 일단 먼저 그 오스트리아를 쳐. 근데 오스트리아를 친 것도 아니야. 오스트리아는 그냥 합병을 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좋아요 게이드 하면서 우리 독일 될게요. 그래서 독일이 됐어. 그 다음에 독일이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이 부분은 우리 땅인데 해서 그것도 뺏어가. 근데 이건 좀 강제적으로 뺏어가. 그래서 그 영국하고 프랑스가 오케이 자 그게 선이야. 거기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얘들아 이게 독일 이렇게 있잖아. 그럼 폴란드가 여기 있거든. 근데 독일의 땅이 여기 있고 폴란드가 폴란드가 땅이 이렇게 먹었어. 근데 이제 독일의 땅이 여기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도 폴란드잖아. 그럼 독일이 이제 이거를 연결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독일이 근데 솔직히 따지면 그러니까 독일이 이미 이걸 먹었어. 오스트리아 먹고 이미 체코슬로바키아 여기도 먹었어. 독일 땅이 이렇게 커진 거야 지금 벌써. 근데 이제 독일이 근데 이것도 우리 땅인데 이거는 실제로 걔네들 땅이야. 갖고 있었던 땅이야. 근데 솔직히 이것도 우리 땅인데 주세요. 해가지고 존나 안 좋네. 까먹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갖고 있잖아.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야 너네들 또 시작이냐? 왜냐면 세계 1차 전쟁 또 누구랑 싸웠어? 프랑스랑 영국이랑 독일이랑 싸운 거거든. 물론 다른 나라들이 있었지만 걔네들이 대표적이었거든. 야 잠깐만 이거 이상해지고 있어. 그만해. 근데 독일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폴란드도 솔직히 우리 땅인데 가질래? 그래서 폴란드를 점령을 해. 맞아. 근데 폴란드는 그냥 싸우는데 맞아. 그냥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무너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전쟁이 시작이 돼. 이때까지만 해도 얘들아 러시아는 동맹이야. 이때까지 그래 러시아는 동맹. 근데 러시아가 땅이 좀 크니?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독일은 안전한 거야. 그래서 영국만 치고 프랑스만 치면 돼. 그리고 독일, 프랑스 갖고 갔죠? 프랑스 다 갖고 왔어. 스페인도 솔직히 얘들아 독일 편이야. 스페인은 어떤 느낌이냐면 스페인은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지금 바빠. 그리고 이탈리도 동맹이지. 이탈리는 아예 동맹. 그치 무솔리니.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일본은 아예 동맹. 아예 엑시스라는 동맹이고, 오케이? 이제 엘라이가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근데 프랑스 졌잖아. 독일은 그냥 다 먹은 거야 여기. 싹 다 먹은 거야. 그쵸? 그럼 이제 러시아는 안 건들면 돼. 러시아는. 근데 독일이 히틀러가 욕심을 내. 근데 보니까 안 질 것 같은데 우리 다 이기는데. 너희들 동맹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동맹은 아니야. 이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non-aggression pact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공격. 나 안 칠게. 너도 치지 마. 치면 뒤지는 거야. 근데 너도 치지 마. 뒤지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치죠. 북한이 우리나라 쳤던 것처럼 서프라이즈로. 그쵸? 그냥 갑자기 쳐버려. 그래서 얘들아 모스크바가 러시아 거의 완전 서쪽에 있거든.
모스크바가 생각보다 얘들아 러시아 거의 끝에 있어. 왜냐면 러시아 중간에는 아무도 못 사는 땅이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모스크바 여기 있거든. 실제로 얘들아 독일이 여기까지 간다. 그리고 여기 또 유명한 땅이 있어. 스탈린그라드라고 되게 유명한 도시가 있어. 스탈린그라드를 스탈린그라드를 먹는데 한 몇 개월이 걸려. 폴란드 몇 개월 만에 나라가 다 점령됐다 그러잖아. 이 도시 하나를 못 점령해가지고 몇 개월이 걸려. 그래서 근데 결국에 여기까지 가.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 그렇지, 겨울이 일어나. 그래서 겨울 때문에 져.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독일의 실수지. 만약에 독일이 안 쳤으면 영국을 먹고 아마 그랬을 거야. 영국을 못 먹었어도 일단 이 땅은 웬만하면 독일 땅이었을 거야.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거기서 그냥 우리 그만할까? 여기까지만 할까? 그만하자. 끝 하고 히틀러가 욕심 안 냈으면 이게 다 독일 땅이었어 아직까지. 그리고 세계 정치판이 되게 이상해졌겠지. 근데 어쨌든 그러는 사이에 독일이 이제 러시아를 쳤잖아.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러시아는 당연히 이제 독일을 무찌르는 데에 전념을 다해야 돼. 자, 그럼 네 번째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체적으로 얘들아 소련 시대에 이제 룰이 있어. 룰이 뭐냐면 바로 네가 시민 어떤 계층이냐에 따라서 네가 어디에 살고 어떤 건물이 건축이 되고 널 위해서 건축이 되고가 달라져. 그쵸? 좀 웃기긴 해. 왜냐면 공산당의 그게 뭐야? 그치, 다 공등해야 된다는데 가장 그렇지 않죠. 왜냐면 얘들아 봐봐. 너가 만약에 당의 멤버야. 오케이? 아니면 너가 그 좀 정치인 중에 좀 높은 시민이야. 아니면 너가 랭킹이 좀 높은 군인이야. 그러면 너가 사는 데는 좋아. 그쵸?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치스럽게 살았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다 relative luxury, 비교적인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요. 오케이? 근데 흔한 시민들은 어디 살아요? 그냥 있는 거에 make do with it라고 하지 얘들아. 오케이? 그냥 참고 살다야. 몸으로만 살아나가다.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로만 얘들은 먹고 살아야 됐던 거야. 뭐 사는 장소든 아니면 음식이든 뭐든. 그래서 얘들아 1945년 이제 세계 2차전이 끝났잖아. 끝나고 나서 대체적으로 이 서쪽 있지. 소련의 서쪽은 다 이런 느낌이야. lay in ruins. 이게 무슨 말이야? 폐허야. 맞아. 폐허로 그냥 남겨져. 왜냐면 그냥 몇 년 동안 지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구역은 그냥 거의 다 폐허야. 자, 그럼 뭐가 있을까? 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lack of housing. 집이 없어. 집이 다 그냥 폐허니까 살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장 큰 이슈가 살 곳이 이제 마련을 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지금 이러한 하우징에 포커싱을 하는 것보다 스탈린은 어디에 꿈을 꿔? 소련을 건축적인 원도로 만들고 싶어해. 그러니까 스탈린이 욕심이 있어 없어? 어마무지한 거야. 그치? 그래서 so he instructed his architects to begin and design projects like the Seven Sisters. 그래서 얘들아 Seven Sisters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얘들아 Seven Sisters이 실제로 보면 정말 웅장하고 대단해. 근데 하나도 안 멋져. 왜냐면 그거 뒤에 들어간 노동력과 그 뒤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면서 죽은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멋지진 않아. 마치 얘들아 서울에서 저 롯데타워 짓는다고 몇천 명이 죽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 롯데타워를 보고 와 대박 진짜 높다 멋있지 않아 이러진 않겠지. 그쵸?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the erecting of those grandiose means huge. 그냥 크다야. 이건 그냥 big이랑 똑같은 거야. Grandiose buildings started in 1947 and soon resulted. 자, 이거의 결과가 얘들아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재료가 어때? 부족해. 그쵸? 부족해. 마이너스야. 맞아. 자, 근데 undeterred라고 돼 있지. 오케이? 상관 안 하고 undeterred라 그러면 방해받지 않고 스탈린은 뭘 합니까? 이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끝났을 때 이 Seven Sisters가 많은 residential floor를 만들긴 해요. residential floor가 뭘까? 사람들이 그치 주거용 층을 만들어요. 마치 저기 롯데타워도 주거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 시그니얼 호텔 위에. 그쵸? 근데 그쵸 맞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얘들아 당연히 똑같은 양의 플로어를 더 작은 곳에 사는 것보다 이곳에 사는 게 어때? 훨씬 더 비싸겠지. 그치? 몇백 배 하겠지. 그러니까
덜 less luxurious한 건물들에 살겠지. So after Stalin died in 1953, many of his ambitious plans took a back seat to the realities of devastation and destruction and devastation that still existed from World War II. 자, 그래서 얘들아, acute housing shortage, acute가 뜻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극심한. 맞아요. 그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이 극심한 집이 부족한 거는 아직도 가장 큰 문제로 남았다 이거죠. Remain the biggest problem. So endless blocks of similar looking apartment buildings began swiftly rising above the landscape.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가 빨리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도 북한도 이러한 건물들이 많죠. 왜?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게 뭐야? 그냥 아파트 겁나 똑같이 생긴 거 지으면 돼. 그쵸? 근데 우리나라도 얘들아 어떻게 우리나라도 요즘 들어서 럭셔리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솔직히 예전 아파트를 보면 얘들아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게 많아요. 지금도 아파트들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특히 오래된 아파트. 여기 음마상가 보세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되게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the K and B era were noted for their dullness.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려진 이 건물들이 되게 지루해. 그리고 이게 반영이 돼. 그들의 건물들과 다른 아파트들을 보면. 자, 더욱더 moreover the majority of the buildings were shoddily built. 이게 무슨 말일까? shoddily built. 빨리죠. 그 shortly라 그러면 맞아. 빨리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빨리 좀 대충이란 뜻이야. 대충 지어졌어. And the architects who designed the individual units failed to take the realities of life into account.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어떠한 건물들이 있어? Single room. 그렇죠? 다 single room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룸이 많이 없어. 근데 이 single room 안에서 얘들아 living room, bedroom, kitchen, tiny bathroom 다 있어야 돼. 원룸? 그렇지. 근데 가족이 원룸에 사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저 시대에 가족이 적었을까? 요즘처럼 1인 뭐 커플들만 있는 가족이라든지 애 하나 갖는 가족이 아니겠지. 애 막 3-4명씩 나왔겠지. 그렇죠. 근데 얘들 이것도 대한민국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얘들아 우리나라의 사진들을 보면 되게 가혹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아는지 모르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 외국에서 그 경제학과 이런 거를 수업을 들으면 항상 대한민국이 나와. 대한민국이 항상 언급이 돼. 왜 그럴까? 왜 대한민국 경제학과 이런 데 무조건 언급이 될 수 있는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일까? 그 자원 업무도 자꾸 그 인구를 1953년에 끝났다 그랬지. 아까 전에 한국 전쟁이. 자, 1953년에 사진들을 본 적 있니? 폐허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한옥이 뭐야? 한옥도 아니야. 뭐야? 그냥 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폐허야. 자, 1970년대 80년대 사진을 보잖아, 얘들아. 달라. 그리고 또 지금 2000년대 사진을 보잖아. 달라. 근데 얘들아, 이게 지금 불과 몇 년이니? 50년. 그래. 많아봤자 50년이고 솔직히 따지고 보면 40년 정도야. 40년 정도에 대한민국은 나라가 세계에서 아마 한 100 몇십이었을 거야. 경제적으로. 100 몇십인 나라가 지금 몇이야? 10위 안에 들어.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치 10위 안에 들어. 어마어마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경제 그 비율이 그냥 이렇게 늘어나.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얘들아. 대부분 나라가 어떻게 늘어나? 이런 식으로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늘어났다고. exponentially. 그쵸? 그래서 그게 좀 대단한 거죠. 근데 밑으로 떨어지고. 북한은 그렇죠. 북한은 쑥 떨어지고 있죠. 이미 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얘들아 이 가족들이 이러한 좁은 쿼터, 이 쿼터 얘들아 방이야 방. 이 좁은 방에서 살게끔 되어졌고, 그래서 몇십 년 후에야 이 1991년 정도가 돼서야 이 리빙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거야. 알겠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봤으니까 얘들아 이거 다시 한번 쭉 봐보세요. 우리 원래 하는 거 있죠? 한 9분 드릴게요. 6시에 이 답 쭉 맞춰보고 그 다음에 우리 토플하고 끝낼게요. 토플이래. 테드하고 끝낼게요. 9분 딱 드릴게요. 5분 드리고 5분. 9분 너무 많다. 5분 후에 답 맞춰볼게요.
틀린 게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야. 우리 오늘 토프가로 뭐 했지? 테드가 The story we tell about poverty isn't true. Story we tell about poverty isn't true. 다 했니? 해봐도 되겠어? 오케이. 채점해볼게요 얘들아.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자, 1번은 C였습니다 여러분. 2번도 C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D였고요. 4번은 A였습니다. 5번은 B였고요. 6번은 C였고 6번 C였어요? 네. 네. 7번은 B였고 8번은 D였고 8번 D 9번 B baby B 10번은 A apple A 아, 11번은 apple A 12번은 children C cat C 13번은 B baby baby B 그 다음에 마지막 A C F가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됐어. 자 우리 그러면 얘들아 마지막으로 테드 영상 보고 다 맞춰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테드 우리 오늘 the story they tell about poverty isn't true를 해야 됩니다. 이거 테드 빨리 끝나면 테드 2번입니다. 네. 빨리 끝나면 미야 됐어. 자, okay, everybody get ready. Let's watch the video. 보면서 다 맞춰주시고요. 문제가 잘. 문제가 잘 안 보여? 가까이서 보고. 이제 보여요. 빛 나와가지고. 이제 잘 보인다. For the last 50 years, a lot of smart, well-resourced people, some of you no doubt, have been trying to figure out how to reduce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People have created and invested millions of dollars into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the mission of helping people who are poor. They've created think tanks that study issues like education, job creation, and asset building, and then advocated for policies to support our most marginalized communities. They've written books and columns and given passionate speeches decrying the wealth gap that is leaving more and more people entrenched at the bottom end of the income scale. And that effort has helped, but it's not enough. Our poverty rates haven't changed that much in the last 50 years since the war on poverty was launched. I'm here to tell you that we have overlooked the most powerful and practical resource. Here it is. People who are poor. Up in the left-hand corner
is Giovanna, Cynthia, and Berta. They met when they all had small children through a parenting class at a family resource center in San Francisco. As they grew together as parents and friends, they talked a lot about how hard it was to make money when your kids are little. Childcare is expensive, more than they'd earn at a job. Their husbands worked, but they wanted to contribute financially too. So they hatched a plan. They started a cleaning business. They plastered neighborhoods with flyers and handed business cards out to their family and friends, and soon they had clients calling. 2 of them would clean the office or house, and 1 of them would watch the kids. They'd rotate who cleaned and who watched the kids. It's awesome, right? And they split the money 3 ways. It was not a full-time gig. No one can watch the little ones all day, but it made a difference for their families. Extra money to pay for bills when a husband's work hours were cut. Money to buy the kids' clothes as they were growing. A little extra money in their pockets to make them feel some independence. Up in the top right corner is Teresa and her daughter, Brianna. Brianna is one of those kids with this sparkly, infectious, outgoing personality. For example, when Rosie, a little girl who spoke only Spanish, moved in next door, Brianna, who spoke only English, borrowed her mother's tablet and found a translation app so the 2 of them could communicate. I know, right? Rosie's family credits Brianna with helping Rosie to learn English. A few years ago, Brianna started to struggle academically. She was growing frustrated and kind of withdrawn and acting out in class. And her mother was heartbroken over what was happening. Then they found out that she was going to have to repeat 2nd grade, and Brianna was devastated. Her mother felt hopeless and overwhelmed and alone because she knew that her daughter was not getting the support she needed, and she did not know how to help her. One afternoon, Teresa was catching up with a group of friends, and one of them said, "Teresa, how are you?" And she burst into tears. After she shared her story, one of her friends said, "You know, I went through the exact same thing with my son about a year ago, and in that moment, Teresa realized that so much of her struggle was not having anybody to talk with about it. So she created a support group for parents like her. The first meeting was her and 2 other people, but word spread, and soon 20 people, 30 people were showing up for these monthly meetings that she put together. She went from feeling helpless to realizing how capable she was of supporting her daughter with the support of other people who were going through the same struggle. And Brianna is doing fantastic. She's doing great academically and socially. That in the middle is my man Vakir standing in front of Black Star Books and Cafe, which he runs out of part of his house. As you walk in the door, Vakir greets you with a "Welcome Black home." Once inside, you can order some Algiers jerk chicken, perhaps a vegan walnut burger, or a jive turkey sandwich. And that's sandwich, not sandwich. You must finish your meal with a buttermilk drop, which is several steps above a donut hole and made from a very secret family recipe. For real, it's very secret. He won't tell you about it. But Black Star is much more than a cafe. For the kids in the neighborhood, it's a place to go after school to get help with homework. For the grown-ups, it's where they go to find out what's going on in the neighborhood and catch up with friends. It's a performance venue. It's a home for poets, musicians, and artists. Bakir and his partner Nicole, with their baby girl strapped to her back, are there in the mix of it all, serving up a cup of coffee, teaching a child how to play Mancala, or painting a sign for an upcoming community event. I have worked with and learned from people just like them for more than 20 years. I have organized against the prison system, which impacts poor folks, especially Black, Indigenous, and Latino folks, at an alarming rate. I have worked with young people who manifest hope and promise despite being at the effect of racist discipline practices in their schools and police violence in their communities. I've learned from families who are unleashing their ingenuity and tenacity to collectively create their own solutions, and they're not just focused on money.
They're addressing education, housing, health, community, the things that we all care about. Everywhere I go, I see people who are broke but not broken. I see people who are struggling to realize their good ideas so that they can create a better life for themselves, their families, their communities. Giovanna, Cynthia, Berta, Teresa, and Bakir are the rule, not the shiny exception. I am the exception. I was raised by a quietly fierce single mother in Rochester, New York. I was bused to a school in the suburbs from a neighborhood that many of my classmates and their parents considered dangerous. At 8, I was a latchkey kid. I'd get myself home after school every day and do homework and chores and wait for my mother to come home. After school, I'd go to the corner store and buy a can of Chef Boyardee ravioli, which I'd heat up on the stove as my afternoon snack. If I had a little extra money, I'd buy a Hostess fruit pie. Cherry, not as good as a buttermilk drop. We were poor when I was a kid, but now I own a home in a quickly gentrifying neighborhood in Oakland, California. I've built a career. My husband is a business owner. I have a retirement account. My daughter is not even allowed to turn on the stove unless there's a grown-up at home, and she doesn't have to, because she does not have to have the same kind of self-reliance that I had to at her age. My kids' raviolis are organic and full of things like spinach and ricotta because I have the luxury of choice when it comes to what my children eat. I am the exception. Not because I'm more talented than Bakir or because my mother worked any harder than Giovanna, Cynthia, or Berta, or cared any more than Teresa. Marginalized communities are full of smart, talented people, hustling and working and innovating just like our most revered and most rewarded CEOs. They are full of people tapping into their resilience to get up every day, get the kids off to school, and go to jobs that don't pay enough or get educations that are putting them in debt. They are full of people applying their savvy intelligence to stretch a minimum wage paycheck or balance a job and a side hustle to make ends meet. They are full of people doing for themselves and for others, whether it's picking up medication for an elderly neighbor, or letting a sibling borrow some money to pay the phone bill, or just watching out for the neighborhood kids from the front stoop. I am the exception because of luck and privilege, not hard work. And I'm not being modest or self-deprecating, I'm amazing. But most people work hard. Hard work is the common denominator in this equation, and I'm tired of the story we tell that hard work leads to success. Because that allows, thank you. Because that story allows those of us who make it to believe we deserve it, and by implication, those who don't make it don't deserve it. We tell ourselves in the back of our minds, and sometimes in the front of our mouths, there must be something a little wrong with those poor people. We have a wide range of beliefs about what that something wrong is. Some people tell the story that poor folks are lazy freeloaders who would cheat and lie to get out of an honest day's work. Others prefer the story that poor people are helpless and probably had neglectful parents that didn't read to them enough, and if they were just told what to do and shown the right path, they could make it. For every story I hear demonizing low-income single mothers or absentee fathers, which is how people might think of my parents, I've got 50 that tell a different story about the same people showing up every day and doing their best. I'm not saying that some of the negative stories aren't true, but those stories allow us to not really see who people really are because they don't paint a full picture. The quarter truths and limited plot lines have us convinced that poor people are a problem that needs fixing. What if we recognized that what's working is the people and what's broken is our approach? What if we realized that the experts we are looking for, the experts we need to follow, are poor people themselves? What if instead of imposing solutions, we just added fire to the already burning flame that they have? Not directing, not even empowering, but just fueling their initiative.
Just north of here, we have an example of what this could look like. Silicon Valley. A whole venture capital industry has grown up around the belief that if people have good ideas and the desire to manifest them, we should give them lots and lots and lots of money. Right? But where is our strategy for Teresa and Bakir? There's no incubators for them, no accelerators, no fellowships. How are Giovanna, Cynthia, and Berta really all that different from the Mark Zuckerbergs of the world? Bakir has experience and a track record. I'd put my money on him. So consider this an invitation to rethink a flawed strategy. Let's grasp this opportunity to let go of a tired, faulty narrative and listen and look for true stories, more beautifully complex stories about who marginalized people and families and communities are. I'm gonna take a minute to speak to my people. We cannot wait for somebody else to get it right. Let us remember what we are capable of, all that we have built with blood, sweat, and dreams, all the cogs that keep turning, and the people kept afloat because of our backbreaking work. Let us remember that we are magic. If you need some inspiration to jog your memory, read Octavia Butler's Parable of the Sower. Listen to Reverend King's Letter from Birmingham Jail. Listen to Sahir Hamad recite First Writing Since, or Esperanza Spalding perform Black Gold. Set your gaze upon the art of Kehinde Wiley or Fabiana Rodriguez. Look at the hands of your grandmother, or into the eyes of someone who loves you. We are magic. Individually, we don't have a lot of wealth and power, but collectively, we are unstoppable. And we spend a lot of our time and energy organizing to our power to demand change from systems that were not made for us. Instead of trying to alter the fabric of existing ways, let's weave and cut some fierce new cloth. Let's use some of our substantial collective power toward inventing and bringing to life new ways of being that work for us. Desmond Tutu talks about the concept of Ubuntu in the context of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that they embarked on after apartheid. He says it means, my humanity is caught up, is inextricably bound up in yours. We belong to a bundle of life. A bundle of life.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started by elevating the voices of the unheard. If this country is going to live up to its promise of liberty and justice for all, then we need to elevate the voices of our unheard, of people like Giovanna, Cynthia, and Berta, Teresa, and Bakir. We must leverage their solutions and their ideas. We must listen to their true stories, their more beautifully complex stories. Thank you. 오케이, 자, 퍼포먼스 맞춰볼게요, 여러분. Alright. 갑자기 불 켜니까 피곤해. 그래요? 눈이 제시벌 눈에 피로가 와가지고 피곤하다. 능력이 제시 면접만 없었으면 그니까 아이 우리가 같이 같이 제시해야 공부하는 돼. 건데. 아이고 나 오늘 빨리 가는 이걸 내시란 말이야. 아이고 배신을 빨리 가는 거 괜찮아. 다음에 쟤가 제시보고 우리가 둘 다 통과하고 쟤가 제시보. 맞아. 그 내가 공부를 해서 자, 1번. A lot of 진짜 싸워줘. smart, well-resourced. well-resourced Yes. resourced Well-resourced people. They talked a lot about how hard it was to make 머니. money. Yes. I mean, they started a cleaning business. Yeah.
Rosie speaks Spanish. And Brianna speaks English. Good. She realized that so much of her struggle, was not having anybody to talk with. Okay, what does Cafe Box Start mean? So for kids, it's a place where they can get help with homework. Yes. Good. What are some things that families are adjusting? The families are adjusting education. How's it good? Oh. Yep. Health. 아, The speak- 헬프라죠. 헬스였어요. True. Yes, this is true. He is a business owner. Speaker here is demonizing. Low income. Yes, low income. Good. Silicon Valley is an example of a case where poor people can be empowered. False. Okay. It's not poor people. 자, 1번은 정답 C였습니다. People welcome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그다음에 2번은 C였습니다. She had to repeat the second grade. 그다음에 3번은 3번은 performance였고 이거. H는 home. 4번은 C였습니다. People were complaining about their poverty. 5번은 B. She was affluent and rich when she was a kid. 자, 여러분. 녹화본 끌게요.